일단 이 케이지를 어느 정도 다 마무리했고 저희는 이제 조금 피오나 인젝 쪽으로 넘어가면서 많이 사용하는 약품들 위주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처음에 볼 거는 진통제, 해열제 이제 포함해서 볼 거고 좀 많이 사용하는 거 위주로 좀 볼 예정입니다. 처음에 볼 거는 AAP, 아세트아미노펜이죠. 시중에서도 그냥 약국에서도 상비약으로 구할 수 있는 약 중에 하나고 본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대표적인 해열 진통제로서 이제 엔세이드도 아니고요, 오포이드 계열도 아니고 말 그대로 해열 진통제 역할만 하기 때문에 소염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시상 하부에 작용하고 혈관을 확장시켜서 땀을 배출시키고 열의 손실을 발생시켜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갖고 해열 진통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저희가 뭐 그 되게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으면 간의 독성이 크다고 하잖아요. 실제로는 제가 듣기로는 뭐 손을 진짜 한 움큼 짚고 이렇게 한 번에 먹어야지 안 좋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먹지는 않죠. 보통 일반적으로 보통 한 알, 두 알, 뭐 미리그램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이런 식으로 복용한다는 거.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정, 서방정, 뭐 좌제도 있고요, 실험약도 있고 IV로 들어가는 제제도 있어요. 본원에서는 IV 제제로 해서 그 뉴 아미노펜주라고 해갖고 말 그대로 똑같은 그냥 아세트아미노펜을 주사주로 만든 거예요. 요건 비급여 항목이어서 이제 한 번 사용할 때마다 3만 원씩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어갖고 요건 설명을 드려야 되고요. 완벽하게 같은 제제는 아닌데 파세타라고 해서 본원에서는 이제 뭐 파세타몰이라고 해갖고 흔히 뭐 다른 병원에서는 이제 데모간으로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파세타 같은 경우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이제 같은 제제는 아니긴 하되 성분명이 조금 다르긴 한데 이 AAP를 주사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다만 이 AAP 같은 그 파세타 같은 경우에는 믹스를 하고 2시간 이내에 투여를 해야 되는 게 가수분해 돼서 천천히 사라지기 때문에 2시간 이후에는 아예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용하고 나서는 IV 제제로 들어가는 거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먹는 약보다 혈압 저하나 이런 혈관 이완이 조금 더 빨리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투여하고 나서 BP도 중요하게 팔로우 해줘야 되고 시작부터 BP가 낮은데 이제 파스타를 투여하는 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주치의한테 보고하고 다른 약을 사용하든지 먹는 약으로 복용을 하든지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간 투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부프로펜이고요. 해열 소염 진통제로 대표적인 엔세이드 계열이죠. 이부피펜, 이부프로펜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어릴 때 그 실험약으로 좀 많이 먹어보셨을 거예요. 이부프로펜 실험약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엔세이드 계열 제제는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관여 효소를 억제함으로써 일종의 소염 역할도 보이긴 하는데 사실 이 엔세이드에서 보이는 소염의 효과는 완벽하게 염증을 항생제처럼 잡아주는 것보다는 조금 느리게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끔 보여주는 거지 완벽하게 염증을 잡아내는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일종의 소염, 그러니까 염증을 살짝 줄여주는 역할을 할 뿐 잡아주는 역할은 하지 않는다.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세이드 계열 약품들의 특징은 다른 엔세이드 계열과 약과는 병용 금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엔세이드랑 같이 섞어서 주시면 안 되고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거는 위장관계 쪽으로 그 궤양이라든지 위염이라든지 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고 또 너무 많이 사용하면은 신장 기능에도 저하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부프로펜 같은 경우는 일반 제제도 있고 일반정도 있고 정제, 실험약, 외용제, IV도 있는데 저희 본원에서는 IV 제제로 해서 이부피펜 프리믹스라고 해서 이것도 똑같이 비급여 항목이고 사용하실 때마다 3만원씩 비용 부담된다는 것까지 설명해 주시면 되는 거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SAD 계열 중에 이제 케토로락, 보통 케토락, 케프락이라고 좀 많이 아실 거예요. 상품명으로는
저희는 케토신이라는 상품명을 사용하고 있고, 엠세이드 계열의 해열 소염 진통제로 본원에서 케토신 주사제 사용하고 있고, 사실 그렇게 선호하는 약은 아니에요. 정말 뭐 오피 환자라든지 프레처 환자들이 통증을 심하게 호소할 때 그때 이제 PRN으로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데, 사실 엔세이드 계열은 이미 베이스로 깔아주고 있는 약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으로 사용되는 약은 아닙니다. 다음은 디클로페낙, 이것도 많이 사용하죠. 똑같이 엔세이드 계열의 해열 소염 진통제로서 반드시 IM으로만 투여해야 되죠. IV로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워낙에 약물 용량도 세고, 약물 기전 자체가 이제 IV로 들어가게 되면은 쇼크로 이제 환자 사망 위험성까지 되게 높은 양이기 때문에, 심리적 쇼크를 발생시켜서 사망 위험성이 되게 높은 약이기 때문에 절대로 IV로 드리면 안 됩니다. IM으로만 무조건 주셔야 돼요. 다음은 트라마돌. 이제 트라마돌 연산염으로 오포이드 계열 쪽으로 작용을 해서 진동 효과를 보이는 약이고요. 중추신경계에서 세로토닌과 노에피 제흡수를 억제시켜서, 그래서 진통을 조금 진통제 역할을 하는 약이고, 뭐 대표적으로 부작용으로는 너우지아 또는 뭐 심하면 보미팅, 디즈니스 있을 수 있고요. 오히려 또 이제 오포이드 중추신경계 쪽에서 작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두통도 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본원에서는 IM, IV 제제로 트롤주라는 약을 사용하고 있고, 절대 단독으로 사용해서 투여하지는 잘 않아요. 왜냐면 사이드로 주는 IV 사이드로 주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때는 환자가 통증 호소를 엄청 심하게 호소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NS 10cc에 그냥 이렇게 믹스를 해서 주는 편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진짜 들어갈 때 엄청나게 뻐근하면서 통증이 있어요. 혈관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이드로 주게 되면은 저는 그런 식으로 조금 믹스해서 이렇게 천천히 밀어 넣어주는 식으로 해서 드리게 됩니다. 다음은 페치딘, 많이 사용하죠. 다른 타원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제고요. 이제 몰핀, 코데인 그 사이 정도의 중간 효과의 진통 효과를 보이는 약이라고 하고, 이것도 합성 마약이라 일단 마약성 진통제에 들어갑니다. 보통은 스스로 진통의 목적이라든지 일종의 진경 효과의 서브 역할로 보통 사용을 하고요. 페치딘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고 나서 호흡 억제가 조금 생길 수 있어서, 특히 IICP, 그러니까 두개내압이 상승되어 있는 대상자한테는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페치딘 사용하고 나서 일반적으로 뭐 구역부터가 가장 흔하고, 이제 사용하고 나서 종종 혈압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꼭 사용하고 나서는 뭐 환자 뭐 통증 점수를 사정을 할 때 같이 바이탈도 같이 사정을 해주는 게 좋죠. 본원에서는 주사제로 0.5ml짜리 25mg 포함되어 있는 앰플 하나랑 1ml짜리 50mg 포함되어 있는 앰플이 두 가지가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층에서 다른 병동에서 빌리러 올 때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사진 톡방에 올리잖아요. 그 올리는 이유는 만약에 중간에 마약 사고라고 해서 뭐 앰플이 손상이 되거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미리 일련 번호를 찍어 놓고 우리는 이 일련 번호의 마약을 빌려줬다라고 증거를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간에 사용하고 나서 반납을 해야 된다 하면은 절대로 사용하고 남은 앰플은 버리지 않습니다. 시린지에 재서 남은 약물 용량을 잰 다음에 그 앰플이랑 같이 묶어서 그 약국에 올려줘야 되기 때문에, 한번 전체 다 사용한 앰플은 버려도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사용하고 남은 앰플을 반납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그거는 절대로 폐기물에 버리면 안 됩니다. 다음 몰핀이죠. 몰핀 많이 사용하고요. 마약성 진통제로 주로 사용을 하고 통증 완화가 주 목적인데, 이제 간혹 가다가 좀 폐부종이나 이런 게 심한 경우에 프리로드를 줄이거나 진정 목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봤던 케이스 환자들 중에서 ICU에 왔던 환자들 중에 이제 올 DNR인데 연세가 조금 젊으신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올 DNR인데 이제
사실 뭐 호스피스로 가시기 직전에 잠깐 들르시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때 환자를 조금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숨 쉬는 거라든지 아니면 환자 통증이 조금 심할 때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몰핀 플루이드를 믹스해서 이제 인퓨전 펌프로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만 사용하고 나서는 환자 호흡 억제도 생길 수 있고요. 바이탈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혈압이랑 환자 호흡 또 세츄레이션 잘 봐주셔야 되고, 사용하고 나서는 일반적으로 구역부터가 일반적이고 간혹 가다가 변비도 이렇게 생기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그리고 약 중에 시메티딘, 본원에서는 H2주죠. H2주랑 병용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호흡 억제 효과가 더 증가한다고 하니 사용할 때 조심해 주셔야 되고, 또 중간에 라식스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라식스의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어서 요거는 조금 주치의랑 같이 이야기를 해갖고 혹시 라식스 이런 용량을 조금 증량을 하실 건지 이런 것도 같이 확인해 주는 게 간호사의 역할입니다. 뭐 이 밖에 본원에서 사용 중인 진통제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 가바펜틴. 요거는 이제 신경성 진통제, 신경성 진통제로 사용하고, 엔세이드 계열에서는 록스프로펜, 아세클로페난, 그리고 뭐 다른 약 중에서 세레브렉스도 있고요. 에페리손 같은 경우에는 근이완제긴 한데 이것도 이제 진통제 일종으로 사용을 하고, 타진정이라고 해서 이것도 마약성 진통제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주사제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아무래도 먹는 약은 사실 부작용이 있긴 있지만 그 주사제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기 때문에 주사제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봤고, 팬들이 궁금하다고 하면은 조금 더 공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진통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는 혈액 쪽으로 작용하는 약물들이 뭐 이제 와파린, 헤파린, 노악, 도악 이쪽 부분 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